자, 이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요즘에는 가짜 뉴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 거짓 정보, 거짓 기록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 왜곡이죠. 자, 이 중국의 역사 왜곡을 이어서 기자가 동방으로 왔다고 하는데 라고 하면서 그것을 우리나라가 받아버립니다. 고려와 조선의 사대주의가 되겠는데요. 먼저 고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시대부터인가? 윤내영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고대사가 잘못되기 시작한 것은 고려 중기의 숙종 때부터였던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자, 숙종은 언제냐면 1095년에서 1105년 사이인데요. 특히 고려 숙종 시절 1102년입니다. 이 1102년에 예부에서 우리나라의 교화와 예의가 기자로부터 비롯하였음에도 사전에 등재되지 못하였습니다. 바라옵건대 그 무덤, 기자의 무덤을 찾고 사당을 세워서 제사를 지냈으면 합니다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숙종이 이를 따랐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뭐냐면 평양에 기자 사당을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평양에 기자 사당이 있고 또 단군 사당이 있는데요. 이 기자 사당은 1102년에 건립을 했다라고 하는데 단군 사당은 그럼 언제일까요? 단군 사당은 1425년이 되어서야 세종 때가 되어서야 기자 사당은 있는데 단군 사당은 없습니다라고 하는 신하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세종대왕이 되었을 때 단군 사당이 지어지게 됩니다. 320년이 넘게 지나서야 단군을 모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자 존숭, 기자 사대주의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삼국사기에 보면 기자신에게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구절이 간략하게 나와 있고요. 이 삼국유사를 보시면 당의 배구전에 이르기를 고려는 본시 고죽국, 지금의 해주이다. 주나라가 기자를 봉하고 조선이라 하였다라고 하는 이 구절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왕운기, 삼국유사에서 6년이 지나서 나온 제왕운기잖아요. 이 제왕운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후조선의 시조는 기자다. 그럼 뭡니까? 전조선의 시조는 단군이고 후조선의 시조는 기자라는 거예요. 전조선 단군, 후조선 기자. 그리고 무왕이 제후로 봉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그 이전에 중국 문헌에서 40여 대 지나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41대라고 규정을 했어요. 41대 소는 바로 준이라고 부르는데 준왕이죠.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때까지 이제 기자조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연도는 뭐냐면은 약 1000년이 아니라 928년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연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정리를 하면 중국 문헌에서 후한서에 기자가 죽은 후 40여 대 세대가 지났다 이렇게 나오죠. 삼국지 동의전에 보면 기자가 죽은 뒤에 40여 대 세대가 지나서 조선 왕 준이 나왔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왕운기에서는 뭐냐면 41대가 지나서 준이 왕이 되었다. 준왕이죠. 준왕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928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기자조선이 구체화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서 바로 고려 숙종에서 이제 220년이 지난 후에 고려 충수강이 됩니다. 1325년. 이때는 뭐냐면 평양부에 명을 내려서 기자의 사당을 세워서 제사를 하겠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 사후 2600여 년이 지난 14세기에 평양에 가짜 무덤이 생기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이 무덤이 언제까지 있냐면 20세기까지 있습니다. 평양에 만들어져 있었던 기자묘죠. 이것이 한 60여 년 전에 이제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평양에 기자묘를 이렇게 짓고 제사를 지내고 사당을 짓고 그리고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평양에 기자묘가 있을까요? 실제 기자묘는 어디에 있느냐? 사기 송미자세가의 사기 지폐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자의 무덤은 양국 몽현에 있다. 자, 이 양국 몽현이 어디냐면 지금의 하남성 상구 지역입니다. 자, 거기에 가 보시면 이렇게 버젓이 기자묘가 있습니다.
지금은 산동성 하택시 조현에 위치한 기자묘인데요. 이 조현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하남성 상구시와 접해 있기 때문에 뭐 하남성 상구시에 있다라고 해도 무방한 것이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고려의 유학자들은 가짜 기자묘를 평양에 만들었어요. 저 중국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옵니다. 와가지고 평양에 기자가 왔다고 하는데 기자묘가 어디 있느냐 자꾸 찾으니까 가짜 기자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실제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 하남성 또 상구 지역에 실제 기자묘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고려 말기에 주자학이 수용되면서 기자는 우리 역사에서 유교 문화의 시원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기자에 대한 믿음도 강화되었는데요. 1325년에 평양에 기자 사당을 세운 이후에 또 고려 공민왕 때는요, 2차례나 이 기자 사당을 중수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조선시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으로 가면 조선시대에는 기자에게 제사를 지내요. 한 달에 2번을 지냅니다. 그러면 1년 동안에 24번을 지냅니다. 그러면 단군 왕검에게는 어떻게 지낼까요? 1년에 딱 2번입니다. 봄에 1번, 가을에 1번. 자, 이렇게 지내니까 이거는 나중이 되면 신하들이 이거 말이 안 됩니다라고 해서 바뀌게 되지만 뭐냐면은 기자 존숭이 강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제사를 지내는 횟수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16세기에 가면 기자 존숭이 더 강화되는데요. 여러 인물들이 나오게 되는데 윤두수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의 동생이 윤근수라고 하는데요. 윤근수는 평안도 감찰사로 나가는 박자룡을 전송하는 서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평양에는 기자의 지팡이가 있어서 감사가 관하에 있을 때 그 지팡이 한 쌍을 가지고 앞에서 인도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임진왜란 때 잃어버렸으니 개탄스럽다라고 한탄을 했다고 하는데요. 평양에 기자가 없는데 가짜 기자묘로 만들고 가짜 유물을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이 기자의 뭐 지팡이와 같은 그런 유물들을 만들었다가 그게 사라진 것을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자의 역사서를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자, 윤두수의 기자지입니다. 1580년. 윤두수가 1577년 명나라에 사은사로 갔을 때 명나라의 사인들로부터 기자에 대한 많은 질문을 받았지만 충분히 답변을 하지 못하고 돌아온 것이 계기가 되어서 자료를 모아가지고 기자지를 편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1580년에 율곡 이의 선생도 기자실기를 편찬을 하게 되는데요. 자, 율곡 이의 선생은 윤두수의 기자지의 내용이 정밀하지 못하고 체계가 없음을 아쉽게 여겨서 기자의 존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인이 기자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를 대비하여 기자실기를 편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580년에는 바로 기자지 그리고 이율곡의 기자실기와 같은 기자의 역사가 응집되는 책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582년에 명나라에서 사신들이 옵니다. 이때 율곡이 사신을 접대하는 원접사에 임명되어서 두 사신을 접대하게 되는데 그때 뭐냐면은 기자에 대해서 알려달라라고 하니까 두 사신에게 기자실기, 자신이 쓴 기자실기를 보여줍니다. 자, 두 사신은 기자실기를 읽고서 경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중국에는 본래 이와 같은 글이 없는데 지금 원접사의 기록, 기자실기에 이처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으니 가지고 돌아가서 간행하여서 후세에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없는 기자의 역사를 만들어서 기자실기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을 또 중국에 주니까 중국이 감탄하여 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출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짜 역사가 재생산 확대가 되는 그런 과정이죠.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 율곡 이의는 이렇게 얘기했죠. 기자께서 조선에 이르시어 우리 백성을 천한 오랑캐로 여기지 않고 후하게 길러주시고 부지런히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칭송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퇴계 이황 선생도 기자가 봉해지고 나서야 겨우 문자를 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냐면 기자가 오기 전에
조선에 이르기 전에는 미개인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를 조선 유학자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도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41명의 기자의 왕이 설정이 돼요. 왕이 쭉 설정이 되죠. 1대 문성왕, 문성왕이 기자입니다. 그리고 2대 장혜왕, 3대 경효왕 쭉 이어져서 41대 예왕까지 41명의 기자 왕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그 왕이 통치한 시기가 나옵니다. 자, 보시면 18세기 중엽의 동사, 19세기 중엽의 기시보, 19세기 말에 기자지, 대한제국 교과서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보면 처음에 동사가 있을 때는요. 동사에서는 저 아래쪽에 보시면 37대, 8대, 9대, 40대, 41대는 연도가 없어요. 몇 년을 통치했다 이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것이 점점 더 구체화돼서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후반에 기자지로 가면은 이전의 계보에서 부정확했던 것들을 정교하게 수정을 해놓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뭐가 없냐면은 그러면 이 기자 왕들이 뭘 했느냐라고 하는 행적이 없죠. 근데 그 행적도 그 이후에 여기 보시면은 대한제국 교과서라든지 여기에 보면은 껴놓는 흔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런 어떤 기자의 가짜 역사가 만들어지는가 그거의 실체를 이제부터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